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에 많은 분들이 어쩌면 지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시장을 출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 초반 증시 상황을 봤을 때 그닥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전에 추가 하락을 좀 보이고 또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여전히 상방이든 하방이든 다 열려있는 구간 속에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건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대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하나의 짜져 있는 알고리즘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움츠려 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고 또 상승의 축배를 부를 때 반대로 급락을 시켜버리는 이런 알고리즘과 우리는 경쟁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처럼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네 마음속에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또 시장을 끌고 올라가서 또 급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지수의 반등과 하락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별 의미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지금 현 상황 속에서 대선이 코앞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위에서 물려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던지면 안 되는 구간이고 지금 매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일단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고 반대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게 조금 더 여유로운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겠죠. 만에 하나 있을 하락에 대비해서 수익보다는 손실 방어가 더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내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해외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아시아 증시 대비 굉장히 강한 반등력이 나오고 양시장 1%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통상 중국 증시를 국내 증시가 많이 따라가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하던 말던 그냥 시장 위로 상방을 좀 가리키고 올라갔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 상승력은 최고로 많이 상승을 했죠. 좀 나스닥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간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주요 유럽 지역에 3개국이 봉쇄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확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남은 불확실성은 대선 하나 정도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선에서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가 늦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트럼프의 돌발 행동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존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 혹은 정리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진행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라면 완전히 테마주 쪽 전혀 지수와 상관없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시장 보면 이 불확실성을 코앞에 두고 거래 대금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거래 대금이 굉장히 또 코로나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한때는 20조 원까지 올라갔던 게 오늘은 6조 원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통상 하락하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 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요.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거래량이 줄면서 빠지게 되면 투매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든 아래든 다 열려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지금 시장에 들어오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기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특정 종목군 위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시장의 중심 종목 안에서만 놀아야 되지 비중심 종목을 눌렸다고 매수하면 끝도 없이 떨어지는 그리고 반등 없이 밀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를 갔던 종목 위주로 일단 보는 게 조금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주도주는 윤석열 총장 관련 정치 테마주가 주도주였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대부분의 종목이 고른 상승을 보인 가운데 뭐 코스닥은 1000개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 바이든 관련 친환경 섹터 대부분 시장 대비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가 오송첨단 소재가 굉장히 강했는데 일단은 오늘 저희는 국영GNM과 오송첨단 소재를 일단은 뭐 시장의 주도주로 선정을 해서 오송첨단 소재만 좀 짧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3% 먹고 빠졌는데 사실 또 이것도 좀 아쉬운 매매가 됐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이쪽 관련주들이 오늘 대폭 상한가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정치 테마주가 판을 친다라는 거는 시장이 이제 이 테마주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정책주도 좀 올랐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되면 정책 관련된 이슈를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무상교육 교복 관련해서 형제 엘리트가 상한가를 갔는데 추후 나올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잘 관심을 가져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 상승을 하면서 좀 끝났고 시총이 적다 보니까 이쪽은 눈이 잘 안 가네요.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피 종목들이 대거 반등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오늘 저희는 이제 베팅을 좀 하려고 16,000원 그러니까 56,000원 아래로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56,000원 아래로. 근데 이제 정확히 라운드 피겨 자리에서 찍고 올라가 버려서 삼성전자 단기 바닥권을 좀 놓친 게 오늘은 좀 아쉽습니다. 극대형주에서 잘 안 나오는 뭐 안전 구간에서의 단타니까 이런 거는 들어가도 뭐 무서울 게 없죠. 일단 마이너스 1%대에서 했으니까 뭐 크진 않지만 이런 안전한 뭐 단타가 가끔 하나씩 나오잖아요. 비중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시가 전일 종가의 거래량 터지고 시가부터 받아내는 거래량 힘이 좀 일정 부분 있었던 게 뭐 반등에 강한 시발점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추세를 그리고 결국은 뭐 이런 하방 추세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 번 기회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밖에 뭐 구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세종시 관련주도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종목들 한번 보죠. 자, 삼성전자는 이렇게 단기 반등해서 61선 맞고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고 한국가스공사 이것도 구간을 안 줬는데 여전히 하단에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전부 다 반등 흐름인데 이번 반등은 박스권을 그리는 모습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8만원 선에서는 현대차든 기아차든 매도가 답인 것 같고요. 기아차는 현대차보단 세죠. 나중에 이 하단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롯데 쇼핑도 이 아래 구간에서 반등 여력 여전히 강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래 구간은 이 하나의 이 블록으로 설정해서 바닥이지 않나라고 다 생각이 돼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의 블록화가 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뭐 가치주 성격의 종목들이다. 뭐 엄청난 대폭등은 하진 않겠지만요. 자, 우리기술투자는 오늘 못 봤습니다. 시가가 갭을 떠서 볼 수가 없었고 다시 내려오는 쌍바닥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비렌트가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시가총액 좀 낮고 이게 이제 매각 이슈가 있어서 얘도 지속 관심은 좀 가져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시장의 중심주는 단연 서현, 그 다음에 덕성, 그리고 형지 엘리트 이쪽 정치 테마주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입니다. 일단 강하게 상한가가 들어가고 신고가 그러니까 단기 박스 신고가 나왔기 때문에 뭐 또 내일 이런 자리가
단기 눌림에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자리겠죠. 네, 눌림에서 중간중간에 얼마야? 2,540원 정도, 2,540원 정도 혹은 이 돌파 자리까지 만약에 밀려준다면 쉽게는 안 밀릴 거예요. 쉽게는 안 밀릴 건데 이런 자리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는 밀리면 한 번 정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구간이라 이런 구간은 중간에 눌림을 한번 봐도 되겠죠. 갭이 크게 뜨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주산업. 오늘도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매매를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기다려 보면 11월 달에 또 이슈가 남아 있어서 이 언저리에서 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밀려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한일 분쟁 신성통상 얘도 자기 갈 길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좀 봤던 게 저희는 YBM넷을 좀 오전에 급락할 때 미리 걸어놓은 자리에서 일단은 체결을 시켰어요. 이 자리가 이제 저희가 매수 자리인데 이 구간에서 YBM넷하고 사실 관심을 가진 게 소프트 캠프 두 개의 종목을 관심을 가졌는데 소프트 캠프의 눌림을 잡았으면 훨씬 좋았을 법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의 강도도 좀 셌던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은 할로윈 때문에 분명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BM넷도 적정한 구간에서 일단 매도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얘가 뭐 터지게 되면 또 10,000원 위에까지 한 번씩 반등을 잘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출판사는 피해 보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는 매도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매도를 굉장히 잘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장 하락할 때 좀 잘 매집이 돼서 오늘 소기의 성과가 좀 나왔는데요. 100% 꼭대기에서 판 건 아닌데 올라가면서 이제 반은 여기서 날렸네요. VI랑 이 사이에서 이렇게, 그리고 50%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안 걸려가지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어제 밀릴 때 추가 매수하고 해서 매매가 잘 됐고요. 그런 부분 하나 설명을 드리죠. 차트에서 이 음봉의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에 실리면 세력이 팔았구나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 따라잡거나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해서 눌림 매매다라고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구간이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잘못 걸리면. 컬러레이라는 종목에서도 이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날이에요. 이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10월 26일 날 그런 캔들이 하나 발생을 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참사죠. 참사. 종목에 대참사가 터지는 구간에서 이게 페이크 치고 음봉의 거래량이 이 돌파할 때 만들어진 거래량과 육박한 게 터져버리면 이 다음에 차트는 굉장히 하염없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트 안에서 세력의 이탈과 세력의 유입을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온 이 매물 폭탄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이 종목이 끝났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은 여기서 들어왔죠. 여기서 이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 하단까지 떨어지는지 일단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때 물렸던 사람들 이런 세력들 다 던졌기 때문에 나온 매물이고요. 그 매물을 다시 받아서 준비를 하는지 그거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알루코
알루코도 오늘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매매를 좀 했었어요. 여러 번 매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탄력이 안 따라와줘서 좀 그랬는데 일단은 돌파를 시켜놨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컬러레이라든지 이 종목들 내일 이제 시가 구간에서 지켜만 준다면 네, 한 번 정도 강하게 슈팅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뭐 지수로 보자면 일단 선물 차트는 쓰리바닥 구간에서 일단은 돌파가 나왔는데 여전히 5일선에 대한 이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뚫고 올라갈지, 그러니까 단기평선이죠. 단기평선 어떻게 뚫고 올라갈지 그게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일봉 상태도 일단은 이 구간, 이 추세대 중심봉에서 이걸 돌파하면 이 음봉을 감싸는 캔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 트럼프의 대선을 앞두고 이런 반전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를 안 깼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이제 얘가 올라가다가 갑자기 음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를 위협하게 되면 하단이 크게 열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깨고 차라리 횡보를 하면서 이평선을 좀 기다리는 등락을 하는 박스권으로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줬으면. 근데 이제 차트에 대한 구도는 열어놓고 좀 바라보는 거죠. 자, 오늘도 시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네, 내일 시장 또 미국 증시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해외 선물이 일단 상승을 좀 큰 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할 때보다 나스닥 선물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은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국내 증시가 선반영을 또 했어요. 해외 증시의 선반영, 이 부분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외 증시에 대한 선반영을 했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가 만약에 오늘 밤 나스닥이 1.5포인트가 상승해서 내일 시가의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가가 고가가 돼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더라. 그런 점을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